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드라마 귀궁 진짜 미쳐갑니다. 줄거리부터 빠르게 정리 들어갑니다. 사회 여리에 미친 활약이 펼쳐졌죠. 여리는 팔척귀를 끌어내기 위해 원자 몸에 빙의한 팔척귀를 직접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강철이랑 손잡고 둘이 힘을 합쳐 퇴마 대성공, 팔척귀를 원자의 몸에서 떼어내는 대성공했어요. 근데 이 팔척귀가 얌전히 사라질 리가 없죠. 이번엔 왕 이정에게 빙의해버립니다. 진짜 얘는 소울 체인저 수준이에요. 근데 또 강철이 덕분에 왕 이정에게서도 팔척귀를 몰아내는 대성공합니다. 완전 짜릿한 순간.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강철이는 급하게 경고해요. 팔척귀 금방 회복해서 다시 온다. 너까지 먹히기 전에 도망가자. 근데 여리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못 간다. 눈빛이 완전 불타오릅니다. 윤갑나리를 이렇게 두고 도망칠 순 없어. 끝까지 싸울 거야. 여기서 여리 진짜 무녀 여리로 각성합니다. 그녀의 선택, 앞으로 어떤 대가를 부를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리고 터져버린 충격의 대사, 여리가 강철이를 향해 외칩니다. 내 몸 너한테 줄게. 몸주신으로 삼을게.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냥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몸주신이라는 건 여리가 스스로 강철이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계약. 여리는 모든 걸 포기할 각오를 했습니다. 윤갑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몸도 자기 목숨도 내놓겠다는 결심.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여리는 강철이한테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원하는 대로 뭐든 다 해줄게 하면서 애원까지 합니다. 이 장면 그냥 간절한 게 아니에요. 여리의 절박함, 죄책감, 그리고 윤갑을 향한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빛, 손짓, 말투까지 김지연 배우가 여리의 심정을 찢어지게 절절하게 표현해냈어요. 시청자 입장에선 진짜 여리야, 제발 내 행복도 좀 생각해줘 하고 외치고 싶어지는 장면이었죠. 결국 둘 다 도성에서 쫓겨납니다. 왜냐고요? 왕이 또 빡쳤습니다. 무당은 도성 출입 금지, 국법 위반이다 하면서 아주 단칼에 퇴출 명령 내려버렸어요. 사실 한 번은 봐줬습니다. 원자 구해줬다고 고맙긴 했거든요. 근데 또 무구 들고 다니는 걸 들켰다. 왕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여리와 강철이는 도성 퇴출 콤보 맞고 억울하게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리 절대 주저앉지 않습니다. 가섭스님 찾아가자. 제대로 된 무구가 필요해. 이 대사 완전 전투 모드 스위치 온. 여리는 진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무구가 아니라 팔척귀 같은 악령을 확실히 쫓아낼 수 있는 정통 퇴마 무구를 손에 넣겠다는 거예요. 여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포기 그런 거 없습니다. 도성에서 쫓겨났든 왕이 화를 냈든 팔척귀와의 전쟁은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겁니다. 여리 전투 준비 완료. 이번엔 제대로 맞짱 뜰 준비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줄거리였고요. 이제 진짜 꿀잼 타임입니다. 다음화 예측합니다. 여리 강철이 본격 몸주신 계약 체결. 이번엔 진짜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식으로 몸주신 계약식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피를 바르거나 부적을 불태우거나 무당식 맹세 의식을 할 가능성 아주 큽니다. 단순히 나 너 믿을게 이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영혼과 육신을 맞바꾸는 수준입니다. 여리가 손끝을 살짝 그어서 피를 내고 강철이 쪽도 똑같이 피를 흘리면서 두 사람의 피를 하나로 섞는다든지, 혹은 부적을 준비해서 여리가 주문을 외우며 강철이 이마에 부적을 딱 붙이고 그 순간 강렬한 빛이 터지면서 계약이 성립된다든지, 완전 오컬트 폭발씬 예상됩니다. 특히 여리가 무녀이기 때문에 이 의식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신과 영혼 앞에서 맹세하는 진짜 생명 서약처럼 다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강철이도 느낄 겁니다. 아, 이 여자는 진심이다. 이 목숨까지 걸고 나를 받아들이려 한다. 이게 단순한 동맹이 아니고 운명을 함께 걸어버린 거라는 거려. 이 장면, 조명은 어둡게, 배경은 바람 불고, 피가 흐르고, 부적은 타오르고, 여리의 눈은 촉촉하게 빛나고, 강철이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진짜 심장 쫄깃한 명장면 나올 예정입니다. 여리 무구 강화에 성공한다. 계약을 맺은 여리와 강철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바로 가섭스님. 왜냐? 진짜 완전체의 무구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열이가 가지고 있는 무구들은 사실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운이 흐릿해졌고 팔척귀 같은 최상급 악귀를 상대하기엔 힘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열이는 결심하죠. 할머니의 무구를 다시 깨어나게 해야 해. 가섭스님은 단순한 스님이 아닙니다. 비밀스런 의식과 강력한 주술을 알고 있는 인물. 열이는 무구를 스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스님은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우고 신성한 기운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적이 붉게 불타오르고 무구 주변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딱 진짜로 완전체 무구가 깨어나는 순간, 예를 들면 칼날이 은은한 푸른빛으로 빛난다든지 거울처럼 생긴 부적판이 팔척귀의 환영을 비추는 힘을 얻는다든지 봉인의 끈이 풀리면서 팔척귀 전용 무구로 재탄생한다든지 여기서 무구 비주얼 기대감 엄청 커집니다. 제대로 돈 쓴 특수요가 나올지도 몰라요. 열이가 그 무구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릴 때 새로운 싸움의 서막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스님이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무구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깨어났다. 팔척귀를 베어라. 열이의 손엔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닌 팔척귀를 끊을 운명의 무구가 쥐어진 겁니다. 팔척귀, 드디어 완전체로 재등장. 자,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그 존재, 팔척귀, 드디어 다시 움직입니다. 이전엔 강철이와 열이의 합동 공격에 쫓겨서 일시적으로 내상을 입었죠. 그래서 한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팔척귀는 그냥 쉬지 않습니다. 악귀는 쉬는 동안 깊은 한을 더 쌓고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증오를 더 진하게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죠. 완전체 팔척귀, 모드로요. 상상해보세요. 몸집은 더 커지고 기운은 더 흉포해지고 이제는 단순한 빙의가 아니라 사람의 혼을 통째로 잡아삼키는 힘까지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번에 팔척귀가 노리는 대상은 명확합니다. 바로 열이. 왜냐고요? 열이는 팔척귀를 소환해냈고 열이는 원자를 통해 팔척귀를 끌어냈고 열이는 강철이와 힘을 합쳐 팔척귀를 쫓아냈죠. 팔척귀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건드린 인간 넘버원이 바로 열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진짜 열이만 쫓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발소리가 들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열이야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거울을 보면 팔척귀의 잔영이 어른거리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본격 열이 추격 전 개봉박두입니다. 열이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몰리게 될 거고 숨 쉴 틈 없이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게다가 팔척귀가 열이를 노리는 건 단순히 복수 때문만이 아닐 수 있어요. 열이가 가진 무구, 그 무구를 없애야 팔척귀는 완전히 세상에 군림할 수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열이는 지금 세상에서 팔척귀가 가장 먼저 없애야 할 1순위가 된 겁니다. 열이, 강신일식 다시 시도한다. 이제 진짜 운명을 건 싸움입니다. 열이는 알고 있습니다. 팔척귀를 완전히 끌어내려면 윤갑의 혼령을 되찾으려면 강신이식을 다시 해야만 한다는 거려. 그냥 기도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목숨을 거는 의식이에요. 강철이도 함께 들어갑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팔척귀는 이미 윤갑을 먹었고 그 힘은 도성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이번 강신의식은 열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강철이, 열이의 몸주신이 된 강철이도 같이 의식에 들어가야 해요. 그야말로 무녀와 악신의 동행, 정통 오컬트 최종전. 아마 의식 장면이 나오면 열이는 무구를 들고 강철이는 부적이나 피로 맹세한 상징을 지니고 둘이 함께 엄청난 재단을 꾸며서 진짜 무녀 의식을 치르게 될 겁니다. 바람이 소용돌이치고 땅이 흔들리고 악령들이 소리치고 팔척귀의 그림자가 하늘을 뒤덮는 초대형 전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눈을 감고 강신하는 열이, 그 열이의 곁을 지키며 싸울 준비를 하는 강철이, 열이가 심장을 울리는 목소리로 외칠 거예요. 윤갑, 날이 당신을 데리러 왔어요. 그 순간 팔척귀와 윤갑의 혼령이 뒤엉킨 어둠 속에서 어쩌면 윤갑이 잠시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열이야, 단 한마디. 그 한마디를 들은 순간 열이는 눈물 쏟으며 더 깊이 뛰어들겠죠. 그리고 강철이, 그 강철이는 열이를 지키기 위해 팔척귀와 정면으로 부딪힐 겁니다. 한마디로 이번 강신의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을 걸고, 존재를 걸고, 사람과 신, 혼령과 악신이 맞붙는 귀궁, 최고의 하이라이트 전투가 될 겁니다. 윤갑 혼령, 여리에게 마지막 신호 보낸다. 강신의 시기 절정으로 치달을 때 여리는 깊은 무아지경에 빠져듭니다. 온몸은 떨리고 귀에서는 북소리가 울리고 세상이 검게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짧고도 강렬한 환영이 찾아옵니다. 흐릿한 안개 속에서 윤갑나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팔척귀가 그를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윤갑은 마지막 힘을 다해 여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아주 짧은 속삭임, 바람 소리 같은 목소리. 여리야 위험해. 강철이 안에 나 있어. 여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전율합니다. 윤갑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이승 어딘가, 강철이의 몸 어딘가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신호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구원의 요청입니다. 여리가 강철이 안에 남아있는 윤갑의 흔적을 찾아야 하고, 그걸 빼내지 못하면 윤갑은 영영 팔척귀에게 삼켜질 운명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 순간 여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흐를 겁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강철이를 향한 감정은 복잡한 미로처럼 얽혀갑니다. 저 사람 안에 나리도 함께 있어. 여리는 결심합니다. 강철이를 미워하는 것도 팔척귀만을 쫓는 것도 아닌 윤갑을 지키기 위해, 강철이 안에서 그를 꺼내기 위해 목숨을 걸기로. 이 장면, OST 깔리고 슬로우 모션 들어가고 여리의 눈빛 클로즈업 들어가면서 시청자 심장 폭격하는 감정 대폭발 포인트 될 겁니다.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리 진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강철이는 진짜 사람이 될까요? 팔척귀는 누가 잡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